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방송을 안 켜려고 했었는데 일단 켜봤어요. 일단 켜봤어요. 사진은 바로바로 제 사주입니다. 저는 생년은 위에는 물이 있고 아래는 신금이 있어요. 물은 편인이고 신금은 금은 편관이에요. 저는 금이 물을 생해준다. 그래서 내 본질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저는 상관이 아들한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아들을 낳을 것 같진 않아. 아들을 낳을 것 같진 않아요. 성격은 딸일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인성이 엄청 많아요. 인성이 엄청 많다. 그리고 귀인, 황은대사, 홍염살, 역마살, 현침살, 태극귀인, 도화살, 천사성, 양인살 이라는 길성과 신살이 사주 내에 있다. 일단 월덕귀인은 편관. 잠시만요. 만세력 보러 가기. 저는 신금에 황은대사, 홍염살, 역마살, 현침살이 있어요. 아마 펜을 잡거나 칼을 잡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제 미래의 남편은 신금이거든요. 이 신금이 물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흙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제사주예요. 무제사주가 뭐냐? 돈을 벌어도 내 손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 다 땅이나 뭐 문서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다 빠져나가기 쉽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자수가 매우 많아요. 감수성이 많고 수가 많은 게 감수성 많고 감정 조절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금은 물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신금이
미래의 남편이 될 건데, 이 금은 홍염살을 가지고 있어요. 홍염살이 뭐냐? 남편이 나한테 쉽게 빠진다. 빠져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수는 태극기인 도화살 천사성. 일지에 자수가 있는데 이 자수가 태극기인 도화살 천사성이 있다. 아유, 귀찮아.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는 임신년생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네, 나이 많이 먹었어요. 왜요? 태극기인이 자수에 있고 저는 태극기인이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월덕기인도 2개나 있고 황은대사는 하나만 있고 천사성은 2개나 있고. 그런데 무제사주다. 재물운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돈 관리를 못한다. 아마 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주는 용돈 같은 걸로 생활해야 될 거야. 돈 관리는 남편한테 오로지 맡기고. 근데 남편이 그걸로 도박이나 주식을 해버렸다? 그리고 그 돈이 다 흐지부지 다 날아가 버렸어. 와. 그때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인성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금 관성이 있고 재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식상 화가 일지에 있어요. 자식운은 있다. 목 비겁도 일지에 있죠. 자식운은 있지만 자식이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고는 안 했다. 뭐 이런 거지. 아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사주 설명을 했고요. 오늘 또 뭘 할 거냐? 뭐 하지? 이상형 월드컵이나 할까? 어제 뭐 재밌는 거 적어놨었는데. 재밌는 걸 적어놨었는데. 질병 월드컵을 해봅시다. 질병 월드컵이 없나? 왜 없어요? 왜 없지? 질병이라고 쳐야 되나? 저는 사라져야 하는 아이고, 이거는 16강밖에 없네. 16강밖에 없으면 하나만 하잖아요. (32강) 이거 좋다. 가장 무서운 질병. 사라져야 한 병을 고를게요. 비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이게 돈 없이 예방 가능해. 근데 비만 예방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는 이게 더 무서워.
신경 섬유종,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나 이거는 못 볼 것 같아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고를게요. 에이즈, 실명. 에이즈, 실명. 근데 나는 눈이 안 보이. 근데 에이즈, 뭘 골라야 돼? 에이즈는 나만 괴로운 게 아니야.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엄마, 아빠, 가족들이 괴로울 수 있어요. 자식도 괴롭고. 근데 실명, 눈이 안 보여.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에이즈, 이거 못 볼 것 같은데. 백혈병, 폐혈증. 폐에 피가 차는 병인가? 백혈병은 이거는 치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초기에 치료를 해야지 말기나 중기 같은 데 가면 치료를 못 한다고 들었어요. 폐혈증, 폐에 피가 차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폐혈증에 대해 잘 몰라서 백혈병을 고를게요. 광견병, 심근경색. 심장이 엄청 아파. 광견병? 내가 미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멍붕이가 날 물어서 내가 병에 걸렸어. 이거는 진짜 끔찍할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걔가 날 물었어. 그래서 병에 걸렸어. 자꾸 막 기억을 잃어. 미쳐. 아토피 진짜 괴롭대요, 여러분. 아토피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된대. 공기 뭐 이런 것도 다 조심해야 되고. 아토피는 진짜 정말 걸리면 안 되는 병이야. 파상풍. 파상풍도, 근데 파상풍은 이거는 예방이 가능하잖아. 예방주사 맞으면 돼요. 근데 아토피 예방주사 없어. 치료 약이 있긴 한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 확실하게 막 고쳐지진 않아요. 피터팬, 대상포진, 끔찍하다. 피터팬 증후군, 대상포진은 제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 할게요. 저거는 보기 힘들어. 뇌졸중 진짜 초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만약에 손이 떨리거나 손에 감각이 없거나 그러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요. 그 뇌졸중일 수가 있어서 그래요. 뇌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손발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대요. 여기 써있네. 그러니까 뇌졸중, 말이 잘 안 나오고 언어장애가 있고 손발이 떨리고 호흡곤란이 오는 거,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와도 병원에 일단 가서 검사를 받아. 이거는 진짜 끔찍한 병이야. 루푸스. 제가 한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자면,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이 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애 얼굴을 잊지 못해.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정말 너무 이거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어. 누가 약을 개발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진짜 그 애는 너무 안타깝게 중학교 때 갔어요. 정말 슬픈 병이야. 괴사. 원숭이 두천. 우울증.
우울증? 근데 내 두 창을 못 보겠어. 우울증 고를래요. 녹내장, 결핵, 결핵, 녹내장, 백내장. 이거는 약을 꾸준히 눈에다가 안약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야 치료가 안 되더라도 진행이 안 된대. 결핵. 결핵은 치료제 발견했잖아. 결핵 치료제가 있잖아요. 있는 걸로 아는데? 없나? 결핵 치료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하대요. 아이씨. 제가 창을 안 켜놨어. 정말 이 빡대가리야. 나 지금까지 뭐 했니? 결핵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하대요. 근데 녹내장은 진행되면 약을 복용해도 치료하기 힘들어. 이건 알고 있어. 당뇨, 고혈압 이거는 약 두 개 다 약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합병증이 위험해. 당뇨는. 고혈압은 합병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 치매. 나 진짜 치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신이 너 소원이 뭐야? 그러면 저는 치매가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 매독. 저거는 정말 못 고르겠어요. 정말. 결벽증은 뭐 딱히 상관은 없지. 깨끗한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심각하면 이거 사는 거 힘들 것 같아. 폐렴. 기침하는 것도 힘든데. 맹장염. 저 맹장 터져서, 맹장이 아파서 병원 가서 맹장을 뗐거든요. 근데 진짜 아팠어요. 겁나 아팠어. 이 장난 아니야. 이거 걸려본 사람만 알아. 비만. 이거는 뭐 치료할 수 있잖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건 치료 못해. 광견병, 뇌졸중. 뇌졸중 고를게요. 우울증, 치매. 치매. 그냥 치매 고를게요. 당뇨, 피터팬 증후군.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육체적인 문제는 없잖아. 당뇨 고를게요. 아토피, 녹내장. 내가 징그러운 걸 못 봐서 아토피 고를게요. 징그러운 거 보기가 힘들어요. 징그러운 거 보기 힘들어요. 월드컵 누가 이겼는지 알아요? 나는 모르겠어. 안 봐서. 한국 떨어진 거 보고 포기했어. 방송 팔로우나 팔로우 이거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면 내가 슬퍼 많이. 암은 정말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진짜 싫어.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러운데 걸린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싫어. 에이지 루푸스? 저는
에이즈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에이즈를 걸려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루푸스.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맹장염, 충수염. 맹장은 그냥 수술하면 돼요. 터지지만 않으면 수술하면 돼. 백혈병? 이건 재발도 할 수 있잖아. 백혈병이니까. 백혈병 재발이 되나? 모르겠네. 백혈병. 아이고 잘못 눌렀네. 제발. 이게 재발 확률이 있네. 재발할 가능성이 소아 백혈병은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성인 백혈병은 다른가 봐요. 모르겠네요. 일단 하던 거 하겠습니다. 당뇨, 아토피. 둘 다 이거는 내 몸이 힘들어. 당뇨는 내 몸이 힘들어. 아토피는 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근데 당뇨병에 뇌경색까지 있잖아. 그래서 당뇨병 걸리고 뇌경색까지 오잖아? 와, 그러면 진짜 사는 게 힘들어요. 당뇨 고를게요. 암, 뇌졸중. 둘 다 싫은데 암 고를게요. 암 없어져야 돼. 루푸스, 치매. 치매 고르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백혈병. 이거는 몸이 괴로운 거잖아.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치료할 때마다 내 몸이 괴로운 거. 뭘 골라야 돼? 이것도 주변 사람들은 괴로울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한 번도 안 걸려봐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 몰라요. 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근데 이거 진짜 암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암이랑 치매 뭐 그런 거. 진짜 암은 없어져야 돼. 당뇨, 치매. 와, 암, 치매. 근데 두 개 다 내가 아는 병이다. 내가 아는 병이에요. 암 걸린 사람도 봤고 치매 걸린 사람도 봤어. 암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꿀꿀하냐. 꿀꿀해요. 1번 사건을 읽어볼까요? 미제 사건. 피해자마저도 신원이 불명한 사건도 있어? (1887년) 미국 뉴저지주 라웨이시에서 신원불명의 젊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 사건 발생으로부터
1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는커녕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이 안 된 사건이다. 1887년 3월 25일 미국 뉴저지주 라웨이시의 한 펠트 공장에서 일하던 네 형제들이 라웨이 강을 건너는 한 다리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이 누워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녀는 추운 날씨로 인해 피까지 얼어 있었고 목에서 귀까지 난 상처와 손에 상처가 많고 얼굴 오른쪽이 멍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무기로 사용된 것 같은 잭나이프도 있었대요. 경찰은 그녀가 사건 현장 옆에서 발견된 흉기에 찔리고 둔기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고 그녀가 젊어 보이는 20대인 것을 봐서 1865년생으로 추정했지만 범인의 단서도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단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여러 뉴스의 헤드라인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신원을 끝내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며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낸 것 없이 미제 사건이 되었대요.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추측들이 있는데 잭 더 리퍼의 범인으로 추측되는 프랜시스 텀블러가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서 사건이 일어난 라웨이까지는 걸어서 35분이라 충분히 텀블티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측일 뿐이라서 텀블리가 진짜 범인인지는 알 수 없다. 와, 범인이 아직도 안 잡혔대요. 아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사망한 두 남녀로 폭발 사고는 1921년에서 51년 사이에 언젠가 발생했다. 응? 왜 이래 기록이? 관련 기록들의 관리가 부실하여 폭발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 이들의 정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범인도 모르고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일어나긴 했대요. 단서라고는 한 범죄 현장 사진가의 면허 취득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는데 그 사진가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 네 살에서 17살로 추측. 어두운 색 로퍼 착용, 어두운 색 양말 착용, 상반신이 폭발물로 인해 사라졌대요. 13살에서 19살로 추측. 얼굴이 남아있어 몽타주가 존재한대요. 어두운 색 바지 혹은 치마 착용했다네요. 하반신이 날아간 거고 상반신이 날아간 건가? 어떻게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무슨 사건을 읽어볼까요? 최치원 실종 사건? 이거 읽어볼까? 결국 신라와 당나라 모두에서 맞이한 난세 속에서 자신 같은 인재가 쓰일 데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최치원은 동사 강목에 의하면 898년 무렵에 면직되어 은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전인 897년이네. 897년 1월에는 잘못 눌렀어요? 왜 이렇게 나왔죠? 모르겠네. 닫아야지. 1월에는 하정사 김영과 함께 당나라에 마지막으로 사신으로 갔다 오는데
이미 견훤이 왕을 자칭한 게 892년이므로 897년경이면 서러벌에서 당나라까지 가는 길에서 그 혼란상을 제대로 둘러봤을 것이고 정계 은퇴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너무 긴데요? 왜 이렇게 양이 많냐? 일기라도 적었나? 청양 소년살인 사건, 부산 마리아 참살 사건, 미국, 발렌타인데이 학살, 뭘 읽어봐야 하나? 뭘 읽어볼까요? 찰리 차보프? 이거 읽어봤나? 이 이름이 어우, 이거는 징그러워서 못 읽겠다. 집시 힐 연쇄살인 사건. 그냥 이거 읽을게요. 1972년부터 73년까지 미국 맨해튼에서 활동했던 연쇄살인범으로 흑인 어린이 5명을 공격하고 그중 4명을 살해했다고 추정된다. 찹오프는 무언가를 절단한다는 뜻으로 범인이 남성 희생자의 를 절단하는 데서 유래한 별명이다. 한편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에르노 소토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재판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어 정신병원에 다시 수감되는 바람에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른바 찰리 차보프라는 연쇄살인범에게 당했다고 보이는 희생자는 모두 5명인데 공통점은 피해자가 모두 흑인 남성이었고 훼손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1972년부터 73년에 걸쳐 범인에게 살해되었다고 보이는 피해자는 다음과 같다. 1972년 3월 9일 더글라스 오웬스, 당시 8살. 1972년 4월 20일 신원불명의 10대 흑인 소년. 칼에 찔리고 절단되었지만 살아남았대요. 여기가 절단됐대. 1972년 10월 23일 웬돌 허버드 당시 9살 17군데 자창과 여기가 절단됐대는요. 이 사람은 여기에 무슨 원한이 있나봐. 애들 성기에. 아이고.
1972년 3월 당시 8살 소년이었던 더글라스 오웬스는 비 오는 날에 심부름을 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리 찾아봐도 더글라스는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가 3월 9일 집에서 겨우 2블록 떨어진 곳 어느 지붕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현장은 매우 참혹했다. 무려 38군데나 칼에 찔렸고 성기도 대부분 잘려 있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신발은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벗겨져 있었고 현장에는 간간히 일어났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흑인 아동 연쇄 살인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더글라스가 참혹하게 희생당한 충격이 채 가시득기도 않은 같은 해 4월에 어떤 아파트 복도에서 10살 정도로 추정되는 흑인 소년이 1개월 전 더글라스와 마찬가지로 당한 후 칼에 찔리고 성기가 절단되어 제거된 상태로 발견되었대요. 강간당하고 칼에 찔리고 성기가 절단되어 제거된 상태로 발견됐대. 와, 이 소년의 이름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소년도 한 달 전에 죽은 더글라스와 마찬가지로 비 오는 날 심부름을 하다가 변을 당했고 똑같이 신고 있던 신발도 없어졌다. 가해자는 도망칠 때 절단한 소년의 성기를 함께 들고 가버렸다고 한다. 공격을 당한 소년은 다행히도 살아남았지만 그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었다고 한다. 성불구자로 평생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 불쌍하다. 와. 아이고. 경찰은 이 소년의 진술을 통해 용의자의 아주 모호한 프로필을 얻을 수 있었는데 프로파일링을 통해 그려낸 범인은 스페인 혹은 이탈리아 계통으로 추정되며 뺨에 점이 있고 말랐으며 밝은색 피부도 그렇다고 어두운색 피부도 아니고 아마도 절름발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인은 스스로를 마이클이라고 불렀고 소년에게 50센트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유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소년의 성기는 훗날 공원에서 소년들이 놀다가 우연히 발견했지만 훼손된 지 너무 오래되어 봉합수술을 받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아이고. 1972년 10월 23일 이스트하렘에 위치한 자기 집 근처 들판에서 놀고 있던 당시 9세 소년 웬돌 허버드가 실종됐다. 웬돌의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불렀는데 웬돌이 좀처럼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질 않자 웬돌의 어머니는 아들의 실종 신고를 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실종된 웬돌 허버드는 살해당한 채로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첫 번째 희생자 더글라스 오웬스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겨우 6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그럼 이 집 근처에 사는 거 아니야? 집 근처에 살아서 그 주변에만 살인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시신은 훼손되었으며 이번에도 범인은 성기를 완전히 절단하여 들고 달아나 버렸고 여기서도 강간이 일어났던 증거가 남아 있었다. 와, 변태네, 변태. 아이고. 해가 바뀌어 1973년 3월이 되었다. 근처 가게에서 우유와 빵을 사러 갔던 당시 9살 소년 루이스 오르티즈가 갑자기 사라졌다. 사라진 오르티즈는 어느 아파트 지하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희생자들 중에 유일하게 흑인이 아니라 어두운 피부의
푸에르토리코 출신 소년이었다. 오르티즈의 시신도 이전 세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매우 참혹했다. 등, 목, 가슴에 무려 38군데나 칼에 찔렸고 이번에도 범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가버렸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전 세 사건의 사건과는 달리 목격자들이 있었다. 증인들은 소년을 납치 살해한 자에 대해 무려 300건이 넘는 제보를 경찰에 해주었다. 한편 유족들은 아들이 살해당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루이스가 살해당한 직후에 도로 푸에르토리코로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개월 후인 1973년 8월 공동주택 6층에서 당시 8살 소년이었던 스티븐 크로퍼가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4건의 살인 상해건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었다. 4건의 살인 사건은 모두 성폭행을 하고 칼로 희생자들을 난자한 뒤 성기를 절단해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티븐 크로퍼는 이전 4건과는 달리 칼에 찔려 죽은 게 아니라 면도칼에 날에 베어 죽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인도 팔의 동맥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과다출혈이었고 다른 희생자와 달리 성기가 훼손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폭행은 이전 4건의 사건처럼 이번 사건에도 있었던 흔적이 보였고 희생자의 신발이 사라졌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이렇게 스티븐 크로퍼 사건은 이전 4건의 사건과는 같은 듯 다른 면이 있어서 혹시 모방범의 소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전 사건과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살인범 2명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기에 활동한다고 하기엔 우연히 지나치다고 보고 역시 동일 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1974년 5월 15일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에르노 소토라는 인물이었다. 에르노 소토는 맨하탄 주립병원 환자였는데 경찰이 체포된 당시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소년을 유괴하려다가 실패했다. 그가 유괴를 시도했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소년은 다행히 탈출에 성공해 도와달라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녔고 소토는 이웃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되어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에르노 소토는 맨하탄의 전신병원 단골 고객이었고 1969년부터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해졌다. 소문에 의하면 소토와 아내는 별거 생활을 하다가 재결합했다고 하는데 부부가 재결합한 직후에 소토의 아내가 흑인 아들을 출산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에르노 소토와 아내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둘 다 흑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흑인의 아들을 낳았음은 소토의 아내가 별거 생활을 하던 중 흑인 남성과 만나 임신한 아이라는 뜻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였다. 즉 아내가 낳은 아들은 에르노 소토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소토 부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결합하여 잘 지내는 듯 했는데 아들이 8세가 되자 소토의 전신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통제할 수 없는 폭력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강도 혹은 마약 소지죄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헤로인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에르노 소토의 신체적 특징은 증인들이 제보한 그 특징과도 일치했다.
덧붙여서 에르노 소토가 입원했던 병원의 주요 출입구는 소년들의 시신이 발견될 곳과 가까웠고 그 병원 근처에 소토의 친척들이 살았다고 한다. 소토가 체포된 후 마지막 희생자 스티븐 그루퍼가 죽은 날 소토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주장한 증인을 경찰이 찾아냈다. 1972년에 살인미수에 그치며 살아남은 소년에게 소토를 포함한 용의자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용의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소토를 보고 자신이 공격한 사람과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 소토는 경찰에게 자신이 주변에 사는 어린 흑인 소녀들을 스토킹한 사실과 스티븐 그루퍼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지만 다른 소녀들의 살인사건에 대해선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소토는 경찰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린 소녀들을 소녀로 만들라고 시키셨다고 말했다. 소토는 혐의가 걸린 사건 하나 일어난 날짜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했지만 그 정신병원의 보안시설은 매우 느슨했고 소토는 주말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설명될 수 있었다. 경찰은 에르노 소토를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 결과 에르노 소토는 스티븐 크루퍼 살인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광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감방에 들어가지 않은 대신 보안 수준이 높은 정신병원에 구금되었다. 그가 정신병원에 갇힌 후 악랄한 연쇄살인은 막을 내렸다. 결국 연쇄살인마 찹오프로 지목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경찰은 에르노 소토가 정신병원에 갇힌 후 연쇄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사건 종결로 생각한다고 한다. 와, 참 사이코패스네.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이고. 아휴, 저는 그럼 목이 너무 아프므로 여기까지 그만할게요. 안녕. 빠이빠이.